소금물을 마시라고요? 의사가 미쳤나 하실 겁니다. 소금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평생 들으셨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에 부담이 가고 혈관이 망가집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량의 천연 소금을 아침 공복에 물에 타서 마시면 60대 이후 떨어진 소화력이 되살아나고 만성 탈수가 해결되고 아침에 무기력함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이 핵심입니다. 4분의 1 티스푼입니다. 이 미량의 차이가 독과 약을 가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이지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전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혈압이 정상이고 콩팥이 건강하고 심장질환이 없는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 신부전이 있으신 분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제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진짜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먼저 왜 아침 공복에 소금물이 필요한지 의학적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밤에 자는 동안 약 7시간에서 8시간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 사이에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에서 7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시는데 이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만 마시면 몸에 충분히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삼투압이라는 것이 작동해야 합니다.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물이 이동하려면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이 있어야 합니다. 전해질 없이 맹물만 마시면 물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위장을 거쳐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입이 마르고 소변만 자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전해질 부족으로 인한 세포 수준의 탈수입니다. 물은 들어왔지만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산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저위산증이라고 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철분과 칼슘과 비타민 B12 같은 핵심 영양소의 흡수가 떨어집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고 음식이 안 내려가는 느낌이 드시면 위산 과다가 아니라 오히려 위산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위산 과다로 착각하고 제산제를 드시는데 제산제는 위산을 더 줄여서 소화를 더 안 되게 만듭니다. 소금의 염소 성분이 위산, 즉 염산의 원료입니다. 소량의 천연 소금물을 아침 공복에 마시면 위벽의 벽세포가 염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염소를 공급받아서 위산 분비가 촉진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신피로입니다. 부신은 콩팥 위에 앉아있는 작은 장기인데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알도스테론은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침에 코르티솔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소량의 나트륨이 부신의 부담을 줄여주면 아침 에너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극도로 부족하면 우리 몸은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을 과잉 분비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부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적정량의 나트륨이 공급되면 부신이 편안해지고 아침의 에너지 수준이 안정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 중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67세 최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사님은 3년째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어서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식사량을 줄이고 계셨고 그래서 영양 상태도 안 좋았습니다. 물을 하루 2리터씩 드시는데도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다고 하셨습니다. 혈액검사에서 혈압은 정상이었고 콩팥 기능도 정상이었지만 나트륨 수치가 정상 하한선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매일 아침 공복에 천일염 4분의 1 티스푼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마셔보시라고 했습니다. 딱 2주만 해보시고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1주째에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덜 멍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건 밥 먹고 나서 속이 덜 더부룩해요. 2주째에는 더 명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기운이 나고 식사 후 소화가 편해지고 물을 덜 마시는데도 입이 안 마른다고 하셨습니다.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물을 2리터씩 마셔도 안 됐는데 소금 한 꼬집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자, 이제 정확한 만드는 법과 마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양이 조금만 달라져도 약이 독이 됩니다. 천일염 또는 구운 소금 4분의 1티스푼을 준비합니다. 4분의 1티스푼은 약 1.5g입니다. 이 양의 나트륨은 약 600mg으로 하루 권장량 2000mg의 30%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천연 비정제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에는 나트륨 외에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량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정제 소금인 꽃소금에는 나트륨과 염소만 들어있고 미량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서 250ml에 소금을 넣고 잘 저어서 완전히 녹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마시고 나서 20분에서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이 20분 동안 소금물이 위벽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소화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것을 딱 2주간 매일 아침 해보십시오. 2주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2주 뒤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시면 계속 하시면 되고 변화가 없으시면 중단하시면 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소금물에 레몬즙을 살짝 짜 넣으시면 비타민C가 더해져서 철분 흡수가 좋아지고 맛도 개운해집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마신 뒤 식사 때 나트륨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아침에 소금물을 마셨으니 식사에 김치와 국과 찌개의 간을 평소보다 싱겁게 하셔야 하루 총 나트륨이 과하지 않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하루 나트륨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의 섭취 타이밍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사 때 짜게 먹는 대신 아침 공복에 소량을 집중해서 먹어서 위산 촉진과 세포 수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5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소량이라도 나트륨 추가 섭취가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콩팥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쌓이면 부종과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넷째,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전해질 균형이 민감하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다섯째, 4분의 1티스푼을 절대 초과하지 마십시오.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양을 넘기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혈압을 한번 재시고 2주 뒤에 다시 재셔서 혈압에 변화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혈압이 올라가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소금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이지 소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양을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소금으로 먹으면 소금은 약이 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4분의 1티스푼을 녹여서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딱 2주 만입니다. 그 2주가 여러분의 소화력과 아침 에너지와 세포 수분 상태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침에 소화가 안 되어 고생하시는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진료실에서 못다한 진짜 의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의사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